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진월 무일주의 운명적 특징과 성패조건 3편을 하겠습니다. 특히 무오일, 무신일, 무술일, 무진일 때의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월의 무오일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월의 무오일주는 토가 굉장히 강해진 거죠. 일지의 양인이고 월은 비견이고, 이렇게 되면 화가 생토하는 힘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죠. 진월의 무토에서 화를 쓰는 조건은 목생화의 조건이지 화생토의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목생화의 조건이지 화생토의 조건은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미 화가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는 목을 키우는 화로 목생화의 조건이지 토를 키우는 화생토의 조건은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 구조는 화생토가 굉장히 강하죠. 그러면 화생토가 되고 일지의 양인을 깔고 있다는 것은 자기 중심이 굉장히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듣는다든지 의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에서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필요하면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이때 필요한 것은 저렇게 강인한 힘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에 뭔가 외부적 규칙이나 조건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간목이 필요합니다. 목이 힘을 갖고 있을수록 좋습니다. 진월이니까 간목만 나와도 충분히 자리를 갖습니다. 위치를 확보하죠. 그런데 명에서 화생토가 강하게 일어난다는 것은 살을 어떻게 바라볼까? 살을 쓰는 조건이 아니고 살을 자기 중심으로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잘 중심 잡고서 들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병화가 있어서 목생화가 된 것은 살을 다루기 위한 자격입니다. 살 중심에서 살에 대한 공부, 자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생토의 자격이 아니고 화생토의 자격이라는 것은 저 살을 자기 걸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자기 중심에서 하는 거죠. 거기에 살을 끌어오는 겁니다. 살을 인식해서 외부에 있는 규칙 조건이라면 그거에 맞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진월 무오일이면 자기한테 맞는 공부를 해놓고 직을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거죠. 자기는 공부한 거에 직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자격이 있는데 거기에 맞는 직을 찾으려 하는 거죠. 그런데 병화를 쓴다는 것은 직에 맞춘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기에 맞춘 공부가 아니라 이 직에 맞춘 공부를 하는 겁니다. 간목이라는 외부 형태에 맞는 공부를 하는 거죠. 병화가 나와 있지 않다면 다른 공부를 해놓고 그러한 자리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직과 억과에 괴리가 따라오죠. 그래서 목생화와 화생토를 구분하라는 말입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사주를 볼 때는 끊임없이 생국지하를 관찰해야 합니다. 어떻게 묶느냐가 중요하죠. 생설이나 생극의 흐름이 어디 중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진월 무오일주는 인성을 자기 중심에서 쓰는 겁니다. 접점이 돼서 내가 공부한 것에 맞아서 직과 연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병화가 천간에 나온 것하고는 다르죠. 이 구조에서 병화가 나오면 목생화하는 조건에 화생토를 끌고 오는 거죠. 끌고 가는 거죠. 목생화하는 조건을 화생토라고 하는 자기중심적 에너지로 전환해 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중심적 형태로 진행돼 갑니다. 갑병으로 만들어진 밖으로 만들어진 조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중심으로, 자기 개인적 성향으로, 자기 독단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거죠.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저걸 억압하고 조절해서 객관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수저수, 수국화. 그래야지 화생토가 잘 안 되죠.
수가 작용하게 되면 제극이 일어납니다. 인성을 어떻게 써야 현실적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지, 간목 중심의 무게를 흔들리지 않고 쓸 수 있는 무게가 수생목의 조건입니다. 수가 없다면 화생토 중심으로 넘어갑니다. 화생토 중심으로 넘어가면 잘못하면 객관성, 외부 중심의 조건, 간목 중심의 형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죠. 작은 차이 같아도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것은 통변할 때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화도 없고 목도 없고 금이 나오면 여기에 이런 진월 무토 모일주가 화도 없고 목이 없고 이렇게 경금이 나오면 금이 왕하면 됩니다. 경금이 나왔을 때는 개수가 아니고 임수를 써야 됩니다. 임수를. 그러면 일지의 정인으로 공부를 해서 식상생재를 하는 조건으로 가게 되죠. 금이 약하면 토를 설하는 힘이 약할 때 오히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토다 매금이 되죠. 금이 강할수록 좋습니다. 진월무오일일 때 경신금이 시에 있으면 좋죠. 이렇게 경신금이 시에 있으면. 그러면 식신을 쓴다 이거죠. 여기에 핵심은 개인성이 강합니다. 그러면 이런 명이 직장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 안에서도 개인성이 보장되면 됩니다. 직장 안에서 개인성이 보장된 직장군을 찾아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직업이 뭐예요? 선생이죠. 연구하는 곳입니다. 그런 게 안 되면 개인성을 활용하면 됩니다. 자기가 자리를 만들어 자기가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일지오화가 화생토한 역할이 토생금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천천히 오래 걸리죠. 그런데 이런 명조에 자꾸 빨리 하라고 압박을 하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안 받아요. 느긋해서 천천히 지속되는 에너지를 써야 한다 이거죠. 하나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역할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토생금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목을 써서 병화로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은 고전에서 말하는 방법입니다. 고전적 통변, 고전식 통변은 그렇게 해야 과갑을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금수로 연결이 돼도 충분히 역할을 해냅니다. 오히려 그런 명이 구속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발현하는 쪽으로 자유롭게 개인업이나 자유업을 실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월무신일의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월무신. 진월무신을 주이면 이게 신진이라는 암국을 이룹니다. 보통 신진하면 이것도 삼합으로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간에 인계수가 투관하지 않으면 이것은 이렇게 삼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가합이라고 그러는데 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거지 합은 아니에요. 그래서 천간에 인계수가 있을 때 이게 이제 합이 되는 거죠. 하여튼 지지에 있기 때문에 안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국을 형성한 것은 아니지만 제국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명은 기본적으로 신생재를 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죠. 이것은 재를 기본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수가 출하는 것이 첫째 조건이죠. 임수든 개수든 목을 쓰려면 개수가 투관한 것이, 특히 간목을 쓰려면 개수가 나와야 되고, 생지의 조건을 쓰려면 임수를 쓰는 게 더 좋죠. 임수가 나와도 간목이 있다면 재에서 관까지 연결됩니다. 진월의 간목이라 간목이 생목의 역할을 합니다. 상징성을 갖고 있어도 진월의 간목 입장에서는 개수가 더 적합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의 암국을 이루었기 때문에 재의 구묘로 말하면 임수가 더 낫다는 말이죠. 그래서
임수 중심에서 목이 간접적으로 작용한다든지 하면 재를 보호하는 역할로 관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에도 갑하고 개수하고 병화가 나오면 당연히 귀록합니다. 그러면 제가 국을 이룬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나 권위를 갖고 있어도 기본적 제 바탕을 버리지 않습니다. 신자로 제국을 이룬 것과 별반 차이가 없죠. 신자가 제중심인 것이 더 큽니다. 식신이 일지에 있기 때문이죠. 식신이 일지에 있어서 식신 생계적 성향이 아주 강합니다. 이 말은 병갑계로 병갑계로 직을 갖추어도 생재를 항상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직을 어디에 쓰려고 할까? 생재적 입장에서 맞춰 쓰는 겁니다. 신진 기준으로 가리면 임수가, 이 기준으로 가리면 임수가 생재적 속성이 더 커진 거고, 개수를 쓴다면 암국을 이룬 형태에서 투과한 거니까 생재적 코드를 갖고 있어도 재생살 조건의 상당 부분 넘어간 형태로 쓰게 됩니다. 임수가 투하면 수 입장에서 수생목이고, 그러면 재를 다루기 위한 목입니다. 임갑과 개갑에서 신진이라는 조건이 연결되어 있는데, 신진이라는 배경을 갖고 있어도 개갑은 갑목 중심으로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 거고, 임갑으로 돼 있으면 임수 중심의 수생목을 하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재를 보호하고 확장하려 한다든지 그 재로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임갑을 쓰는 겁니다. 개갑은 신진의 배경을 갖고 있어도 외부에 주어진 직을 중심으로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병화가 있다면 살을 다루는 자격을 형성하죠. 목이 없이 인계수가 있다면 식신생재하는 조건일 뿐입니다. 병화는 식신생재할 수 있는 자격 공부가 되죠. 식신생재를 외부 조건을 잘 끌어들여서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 구조는 사회적인 외부적 조건이나 규칙을 수용하지 않는 겁니다. 직이 만들어지지 않죠. 직이 있어도 권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는 대체적으로 자격을 만들어서 자기업을 한다. 이런 구조가 임술시이면, 이런 구조가 임술시다. 그러면 뭐예요? 식신 이렇게 생재로 가죠. 만약에 병진월, 무신일, 이제 이렇게 임술월로 이렇게 돼 있다면 생재를 잘하는 자격이죠. 공부를 잘해서 자격을 잘 만들어서 생재를 해내는 겁니다. 그러면 월의 인성은 사회적 강화나 조건을 수용하는 공부가 되죠. 그러면 그런 자격을 만들어서 식신생재를 합니다. 굉장히 좋은 명이 될 수 있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내는 겁니다. 무신일주의 신금은 상관적 성향이 강합니다. 식신이라도. 식신이지만 일반적 식신하고는 다릅니다. 신금이 주도하죠. 그래서 무신일주가 상당히 격정적입니다. 일지에 식신이 있으면 사근사근 조용히 잠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있는 듯 없는 듯 하다 있다가도 조금 지나면 이 식신이 잠식하고 있죠. 그게 일지 식신들입니다. 자기 스타일로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죠. 그런데 일지 상관은 주변 환경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격정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운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기운은 같은 식신인데도 기운은 굉장히 조용하죠. 그냥 사부작 자기 일합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주도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같이 일하다 그만두죠. 왜? 기울지가 더 잘하니까.
무신일주는 처음에 자기가 주도하려고 나섭니다. 상황을 장악하고 뭔가를 해보려 하는, 여기에는 왕지생지라는, 이게 왕지생지라는 의미도 내재되어 있죠. 식신인데 생지니까 적극적이고 동적이고 과감하죠. 서두릅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무신이라는 식신은 생제적 욕구가 아주 강하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기 실현적 욕구죠. 과거에 여명이 무시면 오지랖이다, 나서니까 고란살이라고 붙여놓은 거다 이겁니다. 물론 관도 극하지만 또 굉장히 오지랖이 뻔하거든요. 그래,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일지상관은 고란살이다 이렇게 붙여놓은 것은 다 가부장적 시각 때문에 붙인 겁니다. 옛날에 그 개념은, 관념은 뭡니까? 도덕관념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는 나서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기본적 유교적 기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오지랖하고 나서고 앞장서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을 극한다 이래갖고 고란살이라고 딱 붙여놨죠. 그래서 여명이 일지상관이면 정관을 깬다고 하는데, 그 이면에는 여명은 일지에 정의나 식신이 있어서 시키는 것을 잘 받아들이는 수용적 태도를 요구한 겁니다. 당연히 옛날 사회적 의식과 현대 의식과는 달라져 있죠. 진월의 무신일주는 제국을 이루어 제를 향하는 만들려는 힘이 아주 강합니다. 이 상태 자체로 손이 크죠. 그래서 국만 잘 갖추고 운이 오면 크게 한번 일어납니다. 재관도 인식이 많이 달라졌지만 쟤는 지지에 암장되는 게 좋다는 것이 고전의 통변이죠. 관은 청관으로 투여하고 관은 보여줘야 된다, 이게 고전식 통변입니다. 도는 드러내고 보여지면은 탈제되고 손제된다, 정제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죠. 그런데 제 인식도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쟤도 지지에 암장되는 게 아니고 지지 근거로 추려야 한다 이거죠. 그게 제가 커지는 겁니다. 관도 그렇습니다. 지지 근거하지 않고 추라면 관이나 재는 허관이나 허재죠. 그래서 관성과 재성을 구분하지 말라. 재성은 감춰지고 관성은 추려야 된다는 말은 옛날 말입니다. 근없이 천간에 노출된 재는 뭐예요? 허세, 폼 이런 것들이죠. 지금은 감춘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재도 어떻게 밖으로 드러내서 활용할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재를 어떻게 운영하나, 재무관리사한테 운영을 맡깁니다. 이렇게 오픈하는 게 긍정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는 원래 소유욕 축적력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소유한 것을 안에 감춰놓으려는 기본적인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의 심리적 부분입니다. 정제 같으면 그러한 속성이 아주 강하죠. 소유욕 안에 축적하려는 것. 편제가 근거 없이 작용하면 허세입니다. 자랑하고 뻥치고 안으로 감추는 게 아니고 밖으로 나가서 보이려고 합니다. 애인이 있으면 정제 스타일은 밖으로 자랑 안 하고 보여주지 않습니다. 편제 스타일은 바뀔 때마다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진월의 무술일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월의 무술일주는 토가 왕하죠. 토가 왕하죠. 진술이 1월에서 또 충을 했죠. 이렇게 충을 했죠. 진술충은 토가 동한다는 말입니다. 토가 충을 했으면 토가 동한다 이거죠. 무술은 뭐예요? 무술은 높이로 작용하려 하고, 진월의 무토는 넓이로 작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높이와 넓이에 대한 갈등이 생기죠. 그 갈등이 어느 지점에서 조절되는 것, 조절할 수 있는 키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게 뭐예요? 목이죠. 목이죠. 토가 많으면 목이 필요합니다.
소토를 해야 되죠. 간목이 천간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천간에 간목이 나와 있는 것만으로 진술종하는 것, 동한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키를 간목이 갖고 있는 겁니다. 간목이 왕할수록 좋죠. 간목이 있다면 토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데 간목을 조절할 수 있는 또 조건이 필요하죠. 그게 뭐예요? 병화다 이겁니다. 그럼 이때 병화는 화생토의 병화가 아니고 목생화의 병화여야 한다 이거죠. 목 중심에서의 병화여야 한다 이겁니다. 만약에 병진월 무술일 갑인시다. 만약 이렇게 돼 있다 하면은 병화가 앞에 있고 목이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병화가 뭐예요? 화생토와 목생화의 조건의 구조로 본다면 이 병화는 뭐예요? 화생토가 우선이죠. 화가 있어야 목생화를 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화생토의 조건이 더 강하다 이겁니다. 왜? 뭐예요? 병화와 가까이 있는 건 무토지 간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하는 것이 화생토다 이거죠. 이것은 간목 입장에서 볼 때 병화가 무정하죠. 있긴 있는데 자기하고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정한 거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유정, 무정, 유력, 무력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나한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있어야 돼. 그게 이제 유정한 거고 필요 없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필요한 거라도 멀리 떨어져 있으면 내가 필요할 때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무정한 거죠. 그러니까 희신은 유정해야 되고 기신은 무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유정한 것은 유력해야 좋지 무력한 것이 안 좋습니다. 나하고 친한 뭐 친구가 있다든가 친척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도와주고 싶어도 그 사람이 가난하면 힘이 없으면 나를 마음만 있지 몸으로 도와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유정하냐 무정하냐를 보고 유력하냐 무력하냐를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병화가 있는데 나한테는 무정하잖아요. 무토한테는 유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있어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되죠.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것은 간목 입장에서 볼 때는 병화가 무정한다는 뜻이죠. 병화가 무토 입장에서는 가깝고 간목 입장에서는 멀리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해석이 달라집니다. 화생토가 우선하니까 나에게 무토 입장에서 원하는 것을 우선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토는 갑인이라는 목국토를 인식하고 있죠. 목국토를 수용하고 목국토를 조절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화생토를 쓰죠. 그래도 여기에 조건은 목생화하는 것, 살을 인식한 공부가 우선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라도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인식하는 패턴이 달라진다. 만약에 이것이 무병갑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무병갑 혹은 무갑병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목생화의 조건을 우선해서 쓸 수 있다는 말이죠. 목생화한 것을 끌어오려 한 거니까 만약에 무토가 무병으로 돼 있을 때 운에서 간목이 오면은 화생토 하던 인성이 목이 오면은 목생화의 조건으로 작용이 바뀝니다. 그럴 때 직을 위한 조건으로 연결하죠. 직에 맞춰진 공부를 한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는 것은 구분이 잘 안 되더라도 이런 것을 쪼개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달라집니다. 그래야 형식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냥 똑같이 보면 구분되어지지 않습니다. 사주표보면 할 말이 안 나와요. 구분해서 들어가는 것을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당연히 간목이 중요하죠. 병화가 따라와야 합니다.
화생토를 조절하는 것이 수의 작용입니다. 화생토를 조절하는 것이 수의. 수국화에서. 수가 작용하게 되면은 수국화 수생목득이 형성됩니다. 일간 입장에서 보면 재라고 하는 현실의 조건을 인식해서 공부하게 되죠. 그러면 수생목된 것을 병화가 공부한다. 자격을 만들고 배워서 써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든다. 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큰 차이가 생기죠. 수가 없을 때 간목이 있어서 잘 만들어져 있고 병화가 있어서 목을 소화하는 것도 잘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화생토로 쪽으로 기울어질 여지가 많죠. 그렇게 되면 목이라는 외부 조건보다는 자기 조건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흐름이 바뀌게 되니까. 수가 작용하면 그럴 때 브레이크가 걸리죠. 외부적 조건을 인식하게 되고 현실적 조건이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는 세근이 개입된 것까지 인식해야 한다 이거죠. 이 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진월의 무진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월의 무진일은 간목의 병화가 병화가 개수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목이 없으면 경금으로, 목이 많이 없다면 경금으로 작용해도 됩니다. 경금으로 작용하면 임수를 쓰게 되면 되죠. 토가 많은데 무술일주와 무진일주의 차이가, 무술일주도 토가 많고 무진일주도 토가 많지 않습니까? 토가 많은 건 똑같죠. 토가 많은데 무진일주는 넓어진 거고 땅은 넓은데 뭐냐? 습하죠. 습하죠. 무토 자체가 습을 이렇게 덮고 있지만 진진 자체의 변화의 부분들, 섞이는 거, 혼용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조건을 인식해야 합니다. 당연히 목국토가 아주 중요하죠. 목국토의 자격을 만드는 목생화가 또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안정시키는 조건, 화생토로 화가 설기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조절은 수가 개입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정리하면은 진월의 무토는 스케일이 크죠. 넓다, 광활하다. 넓다, 광활하다. 생산성이 주어져 있다. 진월이기 때문에 상징성과 생산성을 겸하죠. 간목이 작용한다면 상징성을 기반으로 생산성을 충분히 형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일이 현장에서 충분히 적용되면서 일정 부분 권위를 갖는 직업군들을 갖게 됩니다. 진월의 간목과 병화가 잘 나와 있으면 부기를 원할 만하죠. 개수까지 따라오면 틀림없죠. 개수까지 따라오면 틀림없죠. 진월의 무토는 스케일이 있으니까 진월의 기토보다 더 넓게 크게 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목을 쓰는 조건이 달라지죠. 갑진월 무토와 갑진월 기토를 보면 간목이 직인데 무토의 직은 기토의 직보다 일정 부분 상징성을 가지고 가서 생기는 그 권위, 높이와 넓이를 잘 갖추고 있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기일주는 부를 얻어서 귀를 형성할 수 있는데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옆으로 넓혀갈 수 있어도 높아지는 게 잘 안 되죠. 갑진월 무토는 전체성을 띠죠. 국가적입니다. 이런 형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회사로 말하면 회사 전체에 통용될 수 있는 직, 기일주는 회사의 직으로 말하면 일 잘한다, 틀림없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해도 한정이 됩니다. 조금 작아지죠. 무토가 진월에 나면 그러한 스케일이나 범위, 넓이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명이죠. 그래서 꼼꼼하지 못하는 면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진월에 무토가 간목 병화가 있어서 건축 설계 같은 걸 한다면 건축의 기본 시설 같은 거, 외부적 형태, 토목, 조경동, 규모의 부분에 더 적합하죠.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스케일이 있는데
근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허세나 과시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간목 기준으로 임수보다 개수가 필요한 것은 수가 왕해지는 것을 꺼리기도 하고 수 입장에서 수생목이 아닌 목 입장에서 수생목이 되는 조건까지 계산에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